힘과 중력입니다. 힘 우리가 이렇게 쓰지. F라고 쓰고 force의 약자지. 자, 그리고 단위는 뉴턴이었습니다. 뉴턴 또는 요것도 썼어. 뉴턴 말고 뭐 킬로그램 힘 이렇게 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 힘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첫 번째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물체의 운동 상태 밑에 여기가 이제 운동 상태가 들어가겠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양과 운동 상태를 동시에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힘이라고 불렀었고요. 자, 힘의 표시, 요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줍니다. 힘의 3요소 밑에 써있네. 몰라 그냥 쓴 거니까. 자, 그리고 뭘로 표시한다? 화살표로 표시한다. 그래서 화살표의 시작점은 힘의 작용점이 되는 거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 방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킬로그램 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킬로그램 힘. 그래서 1뉴턴은 약 9.8 킬로그램 힘으로 표현합니다. 1뉴턴에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거지. 1kg에 작용하는 힘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중력 가속도 9.8이 등장을 하는 거야. 자, 아니다.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잘못 썼네. 1kg 힘이 9.8N. 큰일 날 뻔했다. 야. 거꾸로 쓸 뻔했다. 쏘리? 밤이 깊어가니까 뇌가 자나봐. 자, 그때 문제는 이 힘의 합력. 물체의 힘이 하나만 작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 개의 힘들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힘,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합성하는 힘을 우리는 합력이라고 불러주고 이 합력을 다른 말로 알짜 힘. 영어로는 이렇게 써. net force. 알짜 힘. 그 실제로 이 알짜 힘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 달라지더라라는 거. 알짜 힘에 따라서. 그랬을 때, 자, 좀 몇 개만 적읍시다. 힘의 합성. 이건 이제 뭐 추가적인 내용이니까. 1번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자, 이렇게 있고 F1과 F2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면 뭐 약간 삐뚤지만 그냥 대충 파잉. 알짜임 F는 F1 더하기 F2가 되겠지. 방향은 두 힘의 방향과 똑같지. 힘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중요한 거 크기하고 방향이 둘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갖는 물리량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 벡터량이라고 불러. 벡터량. 크기만 갖는 질량처럼 뭐 크기만 갖는 이런 게 아니고 크기랑 질량을 방향을 둘 다 갖는다. 크기랑 방향을 둘 다 갖는다. 두 번째는요. 반대 방향인 경우. F1의 힘과 F2의 힘이 있으면 F는 F1 F2가 돼. 단 F1이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즉 큰 힘에서 작은 힘을 빼야 돼. 방향은 어디 방향? 큰 힘의 방향. 큰 힘의 방향.
당연한 얘기지. 이제 세 번째가 문제야. 비스듬한 경우. 뭐 같은 방향이나 반대 방향 우리가 쉬워. 더하고 빼면 되니까. 그럼 비스듬한 경우는 어떻게 구할까? 하나는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F1, 하나는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쳐보자고 F2. 그러면 이 두 힘의 합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이 F1과 똑같은 방향으로 수평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 평행사변형, F2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이동해서 평행사변형처럼 만들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이 힘을 이렇게 어떻게 해주면 돼? 연결해주면 돼. 이게 바로 F가 돼. 자, 그럼 이 F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F1에서 F2를 뺀 거보다 두 힘의 차보다는 크거나 같고 항상 범위가 반면에 두 힘의 합보다는 어떻더라? 작거나 같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야. 단 F1이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특징. 두 힘이 이루는 각이 작을수록 합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힘이 모이니까.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개가 있으면 저렇게 그리면 되는데 힘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거는 옵션으로 한 물체에 요 힘이 이렇게 있고 요 힘이 작용하고 있고 요 힘도 작용하고 있고 요 힘도 작용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은 뭐 간단해. 요거랑 두 개 평행사변형 그리고 또 요거하고 또 평행사변형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도 돼. 근데 그렇게 하긴 너무 번거롭잖아, 그지? 우리는 간단한 방법을 쓰자고. 소위 선생님이 이름을 붙인 건데 그냥 꼬리 잡기. 여러 힘의 합력은 이렇게 불러. 꼬리 잡기.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요 끝으로 탁 연결해. 또 요 힘을 요 끝으로 탁 연결해. 또 요 힘을 요 끝으로 탁 연결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처음과 끝을 이렇게 이으면 끝나. 이게 이제 F가 되는 거야. 여기 F1, F2, F3, F4. 쉽지? 쉬워. 쉬우니까 하나만 더 하자. 이건 좀 어려운 거다. 자, 두 번째. 힘의 분해. 조금 전에 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지금 요 위에 거는 합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 합성. 더하는 거였어. 근데 나눌 수도 있어. 자, 요런 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 힘을 F라고 가정을 할게요. 나누는 건 우리 마음대로 나누면 돼. 예를 들면 요 힘과 요 힘으로 나누면 요렇게 해서 나눌 수 있지.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나누지 않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나누느냐?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눠. 그러면 이렇게 수평 방향 요 힘과 수직 방향 요 힘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지. 자, 수직 방향, 연직 방향이지. FY, 수평 방향 FX 이렇게 놓을게요. X 성분, Y 성분. 그리고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둡시다. 자, 여기서 이제 수학이 등장을 하지.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지.
F분의 FY가 되겠지. 왜? 여기도 FY니까 똑같으니까, 그치? F분의 FY. 따라서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F분의 FX가 되겠지? 자, 따라서 FY는 뭐더라? F 사인 세타. FX는 F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됐나요? 자, 이것만 할 줄 알면 웬만한 건 할 수 있어. 여기서 평행사변형법에서 요 크기도 구할 수 있어. 왜? 요 F2를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나눠서 요거 F1 더하기 F2의 수직 방향, 아니 수평 방향, 그리고 F2의 수직 방향 이렇게 나누면 요거 피타고라스 요 밑변분의 높이,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이 빗변의 제곱이잖아. 루트 씌워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기도 해. 근데 거기까지는 지금 안 할게. 뭐 힘의 합력 나왔으니까 그냥 나온 김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힘의 종류는요. 첫 번째,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은 우리가 뭐라 불러? 중력. 다른 말로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만유인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냥 거의 같다라고 보면 돼. 만유인력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 만물은 인력을 갖는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갖는다. 우리가 서로 지금 다 끌어당기고 있어. 다만 뭐가? 마찰력이 그 끌어당기는 만유인력에 비해서 충분히 버텨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끌려가는 것뿐이야. 중력은 보통 우리가 이제 어디서 얘기하냐면 천체 같은 것들, 물체하고 천체 사이에 만유인력을 보통 중력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전기력,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서로 밀거나 당기는, 미는 힘은 청력, 당기는 힘은 인력이지. 자기력은 자석 또는 자성체 사이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자기력. 마찰력은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 탄성력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 그래서 이 마찰력과 탄성력은 보통 힘의 방향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면 마찰력은 뒤로, 내가 뒤로 걸어가려고 하면 마찰력은 앞으로. 운동을 방해하니까.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물체를 당기면 늘어나면 줄어드는 방향으로, 눌러서 압축하면 커지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해주는 힘의 방향과 마찰력의 방향, 내가 가해주는 힘의 방향과 탄성력의 방향은 보통은 반대로 나타난다. 이거 외에도 또 부력도 있지, 부력. 왜 부력을 중력이랑 반대로 써놨냐면,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면 부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래서 유체가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더라. 그리고 중력의 반대 방향이더라. 유체라고 하면 뭐 고체나 액체나 기체처럼 흐를 수 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유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다음 중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지구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고, 어느 방향이다? 지구 중심 방향이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 무엇이 클수록? 질량이 클수록. 자, 중력의 크기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십시오. 무게입니다. 무게. 이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중력의 크기는 무게. 무게. 자, 그래서 이 중력의 크기 사실은 만유인력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F는 라지 G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이렇게 표현을 해. 여기서 라지 M이랑 스몰 M은 질량. 보통 이제 라지 M은 지구의 질량, 스몰 M은 물체의 질량. 그리고 R은 지구 반지름. 일반적으로는 지구 반지름입니다. 근데 뭐 지구 중심에서부터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봐도 무방하지. 근데 그게 너무 적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은 요거 요 친구를 일반적으로 상수 라지 g도 적어놔야지 참. 라지 g는 만유인력 상수고 자 요거를 표현해 놓은 걸 우리는 중력 가속도 소문자 g 그리고 이 값이 대략 얼마더라? 9.8 m/s 제곱이더라. 지구의 반지름 거의 변함없고 물론 차이는 있어. 적도가 조금 더 길어. 극반지름에 비해서 한 50km 정도 길어. 질량은 근데 변함이 없고 중력 가속 만유인력 상수는 일정하니까 저 중력 가속도는 그냥 상수에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보통 9.8. 근데 중학교 때는 9.8로 많이 계산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보통 10으로 계산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다. 이건 이제 R, 거리 R에 대한 거고. 적도보다 극지방에서 중력이 어떻더라? 역시 크다. 왜? 이것도 굳이 얘기하자면 적도 반지름이 뭐에 비해서? 극반지름에 비해서 어떻더라? 더 길기 때문에 적도보다 극지방에서 더 가까우니까 가깝다는 거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이것도 이제 거리 R에 대한 거겠지. 그리고 위에 얘기한 것처럼 뭐야? 중력의 크기 뭐라고 부른다고? 무게라고. 무게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영어로 W로 표현을 해. W. 웨이트의 약자. 이건 뭐 지구를 너무 무슨 계란처럼 그려놨는데 사실 이건 아니고 한 50kg 정도, 50kg, 51kg, 엄밀히 얘기하면 한 51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6,378이랑 6,327, 27이었던 것 같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뜨는 거지. 자, 이 두 번째 그림. 질량에 따른 중력의 크기, 즉 모는 다르지만 무게는 어떻더라? 볼링공이 훨씬 크지만 모는 중력 가속도 즉 뭐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는 어떻더라? 같다. 즉 낙하거리가 같다면 떨어지는 시간은 어떻더라? 같다. 이게 포인트야. 여기에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거야. 시간은 낙하거리가 같다면 시간은 무조건 같다. 그러니까 속도 변화는 같다. 속도 변화. 요게 이제 속도 변화는 같지만 무게는 다르다. 무게는 다르지만 속도 변화는 같다. 요 표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볼링공이 탁구공보다 중력의 크기가 크다라는 거지 속도 변화가 크다라는 건 아니지. 그럼 만약에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면 볼링공이 더 빨리 떨어지긴 하는데 아니 똑같이 떨어져. 무조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무조건 똑같이 떨어져. 질량 상관없어. 물론 이제 공기 저항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뭐 예를 들어서 종이처럼 이렇게 공기 저항 받는 건 당연히 늦게 떨어지겠지. 그래서 떨어지는 시간은 같다. 그러니까 속도 변화가 같으니까 떨어지는 시간은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작은 차랑 큰 차랑 달리면 작은 차가 가볍지만 큰 차는 엔진이 크잖아. 그러니까 속도 변화는 똑같다라고 보면 돼. 같은 속도를 이렇게 속도가 변화가 같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 그 중력의 크기가 높이랑은 상관없어. 높이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물론 높이가 높아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조금씩 작아지는데 일반적으로 무시해.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라 하면 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거야.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몸무게를 잴 때는 낮은 데서 재는 것보다 높은 데 올라가서 재는 게 유리하다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속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 변화는 일정, 중력의 크기, 무게는 변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불러주고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 고유한. 그러니까 이 질량이라는 건 변하잖아.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어. 달에서 재건, 지구에서 재건 동일한. 그래서 이 질량이라는 건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반면에 무게는 중력의 크기이기 때문에 무게가 어떻게 된다? 재는 곳마다 달라져. 우리 집에서 쟀을 때랑 나 분명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서 신체 검사 같은 거 할 때
집에서 재고 갔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 했는데 학교 갔더니 이상하게 많이 나와. 내 탓이 아니요. 중력이 학교가 센 거요. 알겠지? 그런 것들. 질량이 클수록 무게도 당연히 커진다. 왜? 요거지. 지구에서의 물체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다. 요 9.8이 아까 얘기했던 중력 가속도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아까 1kg인 물체 무게, 이게 1kg 힘. 아까 적었었지? 이게 얼마다? 9.8 뉴턴이더라. 자, 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6분의 1이고 달에서 무게도 역시 지구의 근데 달의 질량과 달의 질량이라고 하는데 또 이것도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달 질량. 달에서의 질량과 지구에서의 질량은 같다. 이것도 중요하지. 요게 중. 어떤 물체를 달에서 쟀을 때랑 지구에서 쟀을 때는 질량은 같다. 중력의 달의 전체 질량과 크기에 따라 전체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의 크기도 당연히 달라지겠지. 그래서 뭐 달은 지구의 6분의 1이다.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인 거야. 그리고 뭐 목성은 더 크고 목성이 11배였나? 크고 뭐 하여튼 그래. 자, 그 다음에 두 물체에 상호작용하는 중력. 일반적으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고 끌어당기는 방향, 즉 인력이라는 얘기지. 인력. 그래서 만유 인력이라는 표현을 기억하면 좋겠고,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크다. 역시 아까 했던 F는 라지지 R 제곱분의 이번엔 M1, M2로 표현할게. M1, M2. 그러니까 두 물체의 질량이야.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중력, 이거 만유인력은 항상 작용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작용. 떨어져 있어도 작용. 붙어 있어도 작용. 떨어져 있어도 작용. 자, A가 B를 당기는 중력과 B가 A를 당기는 중력은 자, 요 둘 사이는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작용 반작용 관계야. 작용 반작용 관계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더라. 작용 반작용을 찾는 방법은 이겁니다.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B가 A에 작용하는 힘, 즉 주어하고 목적어의 위치만 바꿔주면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야. A가 B에, B가 A에. 나랑 너, 너랑 나. 지구와 책, 책과 지구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지. 자,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합시다.